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00포인트까지 깨면서 2150포인트를 터치하고 올라오는 흐름인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장초만 좀 급락을 하고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전일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힘이 실어줬고, 코스피도 다시 한번 반등세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지 알아야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재 이슈부터 살펴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달러 지수 강하게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미국의 국채금리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국채금리가 안정이 돼야 증시로 유입되는 현금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2년물을 많이 보면 되거든요. 2년물이 이제 통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이제 2년물 금리인데,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고점 맞고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여기서 또 지지되고 다시 올라줄 가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은 4.3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20까지 내려갔다. 이게 2년물 금리가 4.4, 4.5를 돌파하게 되는 순간 증시에 정말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년물 국채 금리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38원,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1440원 돌파까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에요. 이게 달러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 왜냐, 이거는 달러는 어쨌든 이게 11월과 12월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좋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 내년 중반쯤에는 이제 그 기준금리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는 하진 않더라도 지금처럼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는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 4월에서 6월쯤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증시 그리고 환율 이런 거는 선반영이 될 수가 있죠. 지금 그 달러 지수가 계속 고점을 향하게 고 있고 증시도 계속 아래로 가고 있는데, 이게 무한하게 가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이게 바닥이 잡히면 올라오고, 증시는 바닥이 잡히면 올라오고, 환율은 고점이 잡히면 내려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각각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정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자리 잡힐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파운드화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이제 파운드화 차트입니다. 계속 내리다가 여기서는 완전 투매 물량까지 나왔죠. 이 부분 투매 물량 나오고, 이 밑꼬리가 잡히면서 올라오주는 흐름인데, 이 영국이 보이, 영국 중앙은행이 여기에서 이제 그 개입을 했습니다.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슈가 있었죠. 원래는 이제 국채를 계속 이제 매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멈추고 이제 매입을 하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달러화의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다시 잠잠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가 진정이 되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이제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가스 누출. 이 노드스트림 이 파이프가 이 러시아에서 이 독일로 가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가스 누출이 있었다 그러면 독일에서 받는 이 가스, 천연가스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겨울을 나야 되는 독일 입장에서는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 쪽에서 이 천연가스를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겨울철까지 대비할 수 있게끔 해놔서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고점을 찍었다가. 그래서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러시아 쪽에서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당분간 진정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러시아를 제재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포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길게 이슈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도 급락을 한 흐름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플 증상 계획 철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애플이 이제 신제품 아이폰 14가 이제 원래 하반기에 9천만 대 생산하고 그다음 600만 대를 증산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강달러 때문이다. 킹달러.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에는 강달러에 어떤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 강달러가 지속되면 이 아이폰이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죠. 중국, 인도, 그리고 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이 팔리잖아요. 근데 이게 강달러가 되면은 이 애플이 수출을 할 때, 물건을 수출을 할 때 핸드폰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비싸집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애플 아이폰 매장을 갔는데 이 제품들이 최소 이제 다 15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싼 것들은 막 300만원도 가고 400만원도 갑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300만원, 400만원짜리 물건이 팔릴 리가 없죠. 전자제품이 팔릴 리가 없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을 했던 물량을 좀 줄여야겠다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하는 기업들이 물량을 줄이게 된다. 그럼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파급력이 강한 이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이유는 뭐냐?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계속 규제를 때리고 있죠. 그럼 이제 중국에서도 아이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플 측에서도 굉장히 큰 매출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건 기술주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슈가 딱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이제 하락세가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이슈가 이렇게 많습니다. 악재 이슈가 이만큼 많고,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증시 계속 하락하는 과중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반응해서 막 급등하고 이런 흐름은 나올 리가 없죠.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흐름이라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록색 선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게 바로 61선입니다. 61선. 증시는 이 주가 흐름은 회귀하려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쭉 이렇게 가던 대로 이끌어가는 관성의 법칙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격도를 벗어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61선 떨어지면 붙고, 여기서 떨어지면 붙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격도가 벌어졌죠. 그럼 다시 한번 붙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 매수세,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은 어쨌든 선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세는 9월 13일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만 이제 현물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 주식, 현물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적은 확률로 일어나고,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기 때문에 증시를 막 계속 하방을 깨진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 그리고 증시의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를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주의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슈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임상효과에서 이 미국 바이오젠 기업이 일본 제약회사와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 3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3상으로 알고 있고, 3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가 하루 만에 40%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6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원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지만,
이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일수록 이렇게 시장이 또 올라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가 막 이렇게 흐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 고점을 돌파할 때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추격 매매하면은 다음날 또 떨어집니다. 다음날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전에 추격 매매했다고 오후장에 말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추격 매매를 하기보다는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매매하려는 습관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장 초반에 띄워줄 것처럼 하다가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이만큼 여기서 좀 띄웠을 때는, 주가를 띄웠을 때는 기다렸다가 원하는 자리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살려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손절가도 짧게 잡고 대응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매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다, 증시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 거고,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환호하고 사람들이 막 증시에서 돈 번다, 바닥이 잡혔다라고 해서 들어온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지금 소액으로라도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상승자 때 자산을 꾸준하게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차분하게 매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워졌는데 매매 잘 대응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